자, 제5차 국토종합계획입니다. 오늘은 제3편 전략별 추진계획 제1장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부분을 보시죠. 목차는 대부분 비슷한데요. 제1장 개성 있는 지역 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 그러면 1번 현황과 문제점, 2번 여건 변화와 전망, 3번 주요 정책까지 이 챕터별로 다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오늘은 1번 현황과 문제점, 그 다음에 2번 여건 변화와 전망까지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현황과 문제점 처음은 지역 간 불균형 지속과 자립적 발전 역량 미흡입니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간 어떤 양적인 격차의 폭은 완화되지만 경제력, 질적 격차, 그다음에 공연 예술 전시 등 문화 향유 기회, 이런 질적인 격차는 계속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도권 내 시도 및 비수도권 시도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등 새로운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현황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 20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치권과 자율성은 미흡하며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 소멸과 저성장 양극화 등 위기의식이 확대되고 있다. 이거를 지적했고요. 그 다음은 행정구역을 벗어난 광역 행정수요 증대와 대응 미흡 해서 행정수요가 개별 행정구역을 벗어나서 광역적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가시적인 지역발전 효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으니까 이 행정 서비스 공급의 효율화를 위한 서비스 전달책의 개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 균형 발전 거점의 일부 효과는 가시화됐지만 정주 여건은 취약하다라고 해서 행정 중심 복합도시, 그다음에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이 취약하다, 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정주 여건 만족도는 저조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죠. 그다음에 세종시 혁신도시 등으로 주변 지역 인구가 유출되어 구도심 공동화 및 활력 조화, 그다음에 주변 도시와 갈등 발생 등 지역 내 불균형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 어촌의 사회경제적 취약성과 서비스 접근 열악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농산 어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 문제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득 측면에서도 불균형은 심각하고 생활 SOC 및 서비스 접근성이 열악해서 기초 생활을 영위하는데 불편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위기 지역, 생활 SOC 취약 지역 등 국가적 관심 지역이 이제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 조선 철강 이런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고용 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고용 위기 지역, 또 생활 SOC 서비스 전달 체계의 미비로 인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책에 반영해야 될 여건 변화와 전망 이제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대도시권 육성과 도시간 경쟁 심화를 들고 있는데요. 대도시권 지역은 글로벌 경쟁의 필수적인 중추 기능과 인적 자원, 시장, 산업 기반 등을 보유하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과 정치적 자율성을 가진 대도시권이 이 세계 무대에 새로운 경쟁 단위로 등장하면서 대도시권 상호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으로 자치 분권 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중앙에서 다 정해주는 게 아니라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출산 고령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는 포용의 공간을 마련하고 새로운 국가 운영 체계로 전환해야 된다.
그다음에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로서 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지역 주도의 성장 촉진으로 국가 발전을 선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관계가 요구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 추진과 자율성 확대, 이거를 여건 변화와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앙정부 주도의 균형 발전 정책 성과의 한계와 반성을 토대로 향후 지역 주도의 분권형 균형 발전 정책 추진이 확대될 전망이다.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은 지원한다. 그래서 자율적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해서 정책 체감도가 높은 균형 발전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 요구가 증대된다. 이 그림을 한번 보고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전에는 분산형 균형 발전이었다면 이제는 분권형 균형 발전을 하겠다. 그리고 중앙정부 주도로 전국적으로 획일화되고 부처별로 분산적 개별적 접근을 하고 지역간 경쟁과 갈등 속에서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했다면 이제는 지방정부 주도로 지역 맞춤형으로 또 주체 간의 통합적 거버넌스를 형성해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이루면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게 또 뒤에 나오겠지만은 여기 그림 3-4를 보시면 제4차 국가 균형 발전 5개년 계획, 이거와 별도의 계획인데요. 여기 계획에서 정책 주도가 중앙에서 지역으로, 정책 목표가 지역 특화 발전에서 지역 간 균형 발전과 자립적 성장 기반 마련, 그 다음에 지역 특화 발전으로 정책 목표가 다양화되고 있다. 요걸 한번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화에 대응하여 행정구역을 초월한 공동 비전과 도시계획의 협력적 수립, 협력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요구 증대. 다 조그만하게 자치를 하는 게 아니라 크게 광역화를 하자는 거죠. 이 광역적 행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 구축 운영이 확대될 전망이다. 아직은 안 했다는 얘기고요. 교통, 관광, 도시계획, 생활 SOC 공급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간 자율적인 연계와 협력에 기초하여 공동사업 및 거버넌스 체계 운영이 확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새로운 생활 양식의 등장과 농산 어촌 체류 수요 증대를 여건 변화와 전망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이 주요 정책 과제에 또 반영이 되겠죠. 어떤 내용이냐면 워라벨, 반농, 반X 등 새로운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농촌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면서 귀농, 귀촌 증가 추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귀촌 인구 10명 중 4명은 20, 30대가 대다수로 직장과 주거 목적이, 5, 60대는 은퇴 후 전원 여가 생활 목적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귀농 귀촌이 기존 거주지 인근의 근교 농촌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원격 지역은 공동화되고 근교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는 등 농촌의 양극화가 심화된 전망이다. 그 다음에 귀산촌 가구, 은퇴한 고소득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치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산촌으로 또 모이면서 산촌 공동체도 발달할 전망이다 라고 해서 농촌과 산촌이 다 같이 어떤 거주지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반영은 해주겠다. 그렇지만 이 양극화 심화가 사실상 정책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교 위주로 가겠죠. 새로운 산업 공간으로 저밀도 경제 지역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여가 휴양 등 체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그래서 맑은 공기, 자연 치유 등 산지 자원의 무형적 가치가 높아지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여가 문화가 활성화되고 저밀도 경제 지역인 농산 어촌이
여가 휴양 등 쉼터로서 기능이 강조되면서 도시와 농촌에 동시 거주하며 교류 체류하는 인구가 증가될 전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런 전망 하에서 정책을 짜면 이렇게 근교 지역이나 산촌 이런 곳에 세컨드 하우스나 아니면 거주지, 퍼스트 하우스나 세컨드 하우스를 좀 짓게 해주는 쪽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그림 3-5는 저밀도 경제 지역의 예시, 프랑스의 인구 희박 지역 및 체류 인구 분포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농 반X 여기에 대해서 뜻이 뭐냐면 반은 농업에 종사하면서 나머지 반은 농업과 상관없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주요 정책 과제는 다음 편에서 보시겠습니다.